지난주에 퀴즈 못할 거는 조금 많이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하고서 퀴즈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다 예를 들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설득의 심리학에서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었고 두 번째 배운 게 이제 희귀성의 법칙이었잖아요. 희귀성의 법칙에서는 희귀한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설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 희귀한 거를 이용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뭐 3개, 5개 다 맞추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 중에 3개만 맞추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항목. 아 맞아요. 항목 하나 있고요. 개수? 개수에 수량 함정이죠. 시간. 시간. 이거 뭐야, 한 사람이 맞춰야지. 둘이 알아서 나눠가지고. 네, 둘이 알아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같이 가요 우리. 알았어, 그럼 둘 다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죠. 뭐 처음에 이제 품목 자체. 그래서 우리 치과로 예를 들자면 품목 자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발치직지 심리 같은 거가 진짜 다른 데서 많이 못하니까 품목 자체가 한정된 거죠. 발치직지 심리 그런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 수량은 뭐 홈쇼핑에서 수량 한정 판매, 그죠? 한정 판매 몇 개 남았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였고, 시간은 뭐 너무 쉽죠. 또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은 막 그 시간 나오잖아. 2분 59초, 58초. 네,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한정된 거였고, 그리고 3개 쉬운 거 나머지 2개 혹시 아나요? 어려운 거 2개 맞추는 것도 인정할게요. 2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인정. 어렵죠? 이거 잘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뭐에 있었어? 내가 뭐냐면은 잘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기회가 알죠. 그래서 그때 정의쌤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스케일링을 하면 이제 또 플러가 끼니까 지금 요 기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회가 한정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건데 이제 정보의 한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있으면 이거 오른대요 가격. 그러니까 지금 얼른 사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거죠. 정보의 어떤 희귀성 이런 걸로 이제 한다면서 총 5가지 기억 떠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4가지 주제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크게 3가지죠. 그러니까 진료에 대한 거를 격주로 하고 있고 제일 이제 크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한 주는 데스크에 대한 거, 또 한 주는 우리 이제 조직에 대한 것들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데 조직에 대한 거는 지금이 이번이 이제 3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우리가 어떤 크게 큰 틀에서 이제 일의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여러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일에서 좀 재미를 찾자 뭐 이런 내용이 좀 막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가 이제 조직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비전이란 거는 뭐 여러 가지 거창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 내가 그 비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죠.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의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 그 인부가 이제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3가지로 이렇게 내라고 다르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그 3가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벽돌. 네. 한 명은 벽돌을 쌓고 있는다 했고, 네. 한 명은 벽을 짓는다고 했고, 한 명은 성당을 짓는다고. 어우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벽돌 쌓는 거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돌을 쌓고 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 범위를 되게 좁게 본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럼 저는 뭐 위생사예요, 치과 위생사예요. 스케일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에게 예를 들자면 뭐가 될까? 저는 뭐 치과에서 일해요. 뭐 한 요 정도가 될래나? 네, 딱 뭐 하세요 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물었을 때는 이제 나는 성당을 짓고 있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의 범위를 되게 크게 본 거죠. 만약 선생님들에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 나는 공중부가 네? 먹으면. 좋아. 뭐 그런 비슷한 거 했죠, 그죠? 네,
환자들의 이렇게 구강 건강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구강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그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직 비전이랑 비전 비전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일단 이해 안 되는 뭐 멋있는 말들보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나로 선생님들 기억을 해보면 일하면서도 그런 생각 가끔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너무 좁은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맞아. 조금 전에 정희쌤 또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조직의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조직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비전 다음에 원래 이제 문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직 문화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얘기했듯이 뭐 내가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경영 잡지인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논문을 좀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논문 하나죠. 논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거 내가 가끔씩 신입들한테 좀 해주는 얘기, 면접 볼 때 해주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제 휴진쌤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 문화라고 그러니까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오늘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막연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치과마다 기업이라고 치과마다 선생님들의 이제 문화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막 뭐 이렇게 채용공 같은 거 보면 막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막 이런 거 올라와 있고 막 이런 데도 있고 그죠? 우리 치과는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조그마한 그런 치과하고 큰 치과 좀 다르고 큰 치과 내에서도 사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왜 뭐가 이렇게 조금씩 다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영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조금씩 다른 건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조금씩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이렇게 있지만 커피와 뭐 프림 내지는 설탕의 비율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커피의 맛이 나오듯이 그렇죠? 똑같은 요소 두 가지 요소가 다르게 작용한다. 그래서 커피 요소가 있고 설탕 요소가 있고 요즘 프림은 잘 안 넣으니까 프림은 너무 옛날 얘기니까 커피와 설탕의 비율을 가지고 다양한 커피 맛이 나오듯이 조직 문화라는 것도 다양하지만 그 안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친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친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친목이라는 건 이제 친한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선생님들 우리가 같이 지내지만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일적인 부분이 아닌 좀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조금씩 더 이제 마음에 든 사람도 있고 조금 마음에 들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친목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연대.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연대, 어떤 결속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연대라는 게 뭐죠? 일상생활로 쓴 연대라는 용어가 언제 많이 써요? 서로 약간 뭉치면서 맞아요. 일하는 거. 맞아요. 뭉치는.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약간은 뭔가 뜻이 조금 다르거나 했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칠 때 연대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뭐 연대한다. 야권 연대는 많이 나오잖아. 그 얘기는 서로 조금씩 정치의 견해는 다르지만 어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에서는 연대라는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정당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걸 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 목적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원래는 뜻이 달랐던 사람들이 다른 뜻을 잠시 접어놓고 같이 이렇게 뜻을 합치는 거죠. 공통된 부분으로 뜻을 합쳐서 할 때 우리가 연대라고 얘기해요. 그런 연대하고 또 친목은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친목은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다른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대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들을 조금씩 낮추는 거죠.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협동을 좀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친목은 반대죠. 그냥 내가 뭘 의도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좀 하는 거죠.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친목이죠. 좀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더 많이 얘기하고 이건 약간 의식적인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친목하고 연대하고 이 두 가지의 비율에 따라서 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럴 것 같죠. 나도 사실은 뭐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이 논문을 읽고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조직에 따라서 이 친목의 부분이 되게 큰 기업이 있고 또 연대라는 부분이 큰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금 작은 치과들일수록 아마 이 친목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고요. 큰 치과들일수록 연대라는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크다고 해서 무조건 연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전에 내가 한 얘기 안에 답이 있는데 친목은 되게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친목은 그냥 가만두면 친목이 생기죠. 근데 연대라는 건 잘 생각해보면 가만두면 연대가 되지 않죠. 정치권이 가만둔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뭔가 선거가 있어서 가지고 이 선거에서 꼭 당선돼야 되고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연대라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조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연대를 가려고 하면 사실은 뭔가 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하나를 위해서 서로 뭉치고 해야 되니까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대라는 거는 조금은 친목이라는 게 훨씬 더 좀 많이 퍼져 있는 거라는 걸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두 문화의 어떤 차이점,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친목이라는 거는 사실 가면은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건데 그렇게 그런 친목 문화는 일단은 약간 뭐라고 하면 친구들 사이의 모임하고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어때요? 장점은 뭐가 있어요? 장점은 심리적으로 좀 편하겠죠. 와서 그냥 편한 사람끼리 하면 되니까요. 되게 그렇게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채용 공부에서 우리 치과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얘기한 그 치과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마 그런 친목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친목의 장점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더 얘기 안 해도 뻔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단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친목 문화가 좋을 것 같지만 단점이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시기에? 해이해진 거 떨어졌다 이제 실탄이 떨어졌어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 집중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외상으로 날리고 나중에 줄게. 많이 참여하세요. 실탄이 떨어졌어 지금. 아니 위에 많아. 내가 많이 상했어. 맞아요. 약간 해이해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냐면 친목은 개인적인 거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 같은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회사라는 건 기업이라는 건 치과라는 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적에서 약간은 조금은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뭔가 자기만의 그런 생각대로 갈 수 있잖아요. 둘이서 셋이서 친하면 사실은 그게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영상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는 공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룰을 어겼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질책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다들 이제 규율을 잘 지킬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출근 시간 같은 거를 뭐 늦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친목 위주의 문화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엄밀하게 그런 이제 정확하게 질책을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한데 막 서운한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서운한 얘기라는 건 그 개인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업무라는 그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얘기한 회의라는 거고, 경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성과적인 면에서 부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친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성과를 용인한다는 거예요. 회의에서. 저성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과 조금 이제 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도 큰 문제인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목 조직이.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친한다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 친한다는 건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소원해지는 거잖아요. 친목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거는 사실 안 친한 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짝이 없잖아요. 단짝 있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고. 단짝이라는 게 우리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그냥 단짝이지만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 회사에서는 그게 파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벌 문화는 또 왜 그럼 파벌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 파벌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의 어떤 조직에 필요한 행동하고는 많이 괴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혼자서만 그거를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할 때랑 몇 명이서 이제 딱 파벌해서 가지고 벗어나려고 할 때랑 조직에 미치는 파급이 되게 크죠. 혼자서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혼자서만 초기시장만 긋고 이런 거는 뭐 그냥 큰 그 어떻게 보면 몇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약하죠. 그렇게 혼자서 뭐 그런 거는 뭐 누구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몇 명이서 막 파벌 형성해서 계속 그런다. 그러면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벌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파벌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친목은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 중에 파벌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가버리면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편안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나오는 막 태움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은 파벌을 지어가면 우리 파벌이 더 편해야 되고 우리 파벌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 근데 조직이 굴러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힘든 일을 우리 파벌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팀은 좀 편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좀 어려운 일은 다른 팀한테 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심리적으로 편안한 것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파월에 이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 약간 괴롭히고 실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따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얘기했었던 연대가 중심이 된 문화로 가면 이런 거는 언뜻 생각해도 별로 없겠죠. 네, 연대 문화로 가게 되면은 연대라는 건 뭐냐면 그 조직의 기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존재 이유죠. 치과가 왜 존재하나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뭐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막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치과까지 오고 막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가면 막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 의미도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선생님들이 치위생사로서 치위생과를 전공하고 내가 치위생사로서 내가 직업적인 그런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걸 키워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것들을 약간 접어두고 오는 거죠. 여기 와서 뭐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걸 막 하진 않잖아요. 여기 왔을 때는 치과에서 일을 할 때는 치과의 어떤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직책 이런 걸 집중해서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연대라는 부분에서 연대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두 가지 문제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 많이 이 연대 조직에선 별로 없겠죠. 첫 번째, 저성과를 용인하는 게 연대 조직에서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 진료를 하러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가 막 자꾸 출근하고 막 그럼 내가 가만히 내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때문에 우리가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그때 되겠지 조직 내에서 낼 수 있는 성과들이 계속 저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서로 용인하지 않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는 저성과를 용인하는 문제가 연대 조직에서는 많이 없게 되고요. 또 두 번째, 파벌이 형성되는 것도 여기서는 굉장히 없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뭔가 공통된 목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파벌 지어가지고 뭐 쉬운 일만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용인하겠어요? 내가 치위생사가 된 이유,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난 그게 아닌데 와가지고 괜히 막 이상한 정치질이 나려고 그러면 다른 조직원들이 그 용인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연대성 조직이에요. 근데 언뜻 생각할 때 그럼 이 연대가 중심이 된 조직의 단점은 뭘 것 같아요? 단점.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잖아요. 발전이 없어. 네?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왜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연대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그쵸. 잘하냐, 연대가 못하는 중심이 거. 된 조직. 아, 중심이 네, 된 조직.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얘기는 다 했고 두 번째, 연대가 중심이 된 조직도 무슨 단점이 있을까 이거?
사람 간에 너무 이제 일적으로만 만나니까 이제 일할 때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할 때 불편해. 그러니까 일할 때 그러니까 아. 그래 친목성은 없는 거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인간미가 없다. 네. 냉정하다 그죠? 네. 인간미가 없다 이거잖아. 정확해요. 아 이거 인간미가 보상 없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총알이 떨어졌어. 맞아요. 되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미가 좀 없고 너무 냉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실제 그 연대가 중립된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해는 되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나도 그러면 연대 조직이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딱 이렇게 나와요. 낮은 성과를 조직원들이 서로 간에 낮은 성과를 용인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연대는 딱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몰인정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런 조직에 집중된 의도, 행동은 매우 효과적이며 보세요. 이 부분이 난 조금 새로운데 몰인정함이 때로는 침묵을 강화하게 될 수도 있다.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해진 표준을 지키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고통 분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네, 우리 내 진료를 예를 들자면 되게 수술을 막 할 때 되게 어제 되게 어려운 수술이었죠. 그런 거 막 집중해서 막 하다 보면 할 때 막 되게 힘들고 그런데 딱 끝났을 때 뭔가 되게 좀 뿌듯할 때가 있죠. 그리고 뭔가 굳이 우리가 으쌰으쌰 우리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팀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 여기서만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팍 좀 생기지 않나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집중해서 사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뭘 한 건 아니잖아.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게 대표적인 연대죠. 좋은 수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워치도 열심히 하고 했잖아. 근데 딱 하고 났을 때 뭔가 손발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딱 하고 나면 딱 끝나고 났을 때 뭔가 우리 팀이 뭔가 되게 막 결속이 된 것 같고 되게 뭔가 약간 기분 좋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이 연대가 중립된 조직은 인간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좀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차가운 조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집중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다들 뭉쳤기 때문에 그러고 났을 때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공동체의식, 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속감.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는 이게 100% 연대, 100% 결속인 조직도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은 좀 체계적이고 뭔가 대기업, 체계적인 그런 기업일수록 사실 결속의 문화가 되게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기업, 중소기업, 또 치과로 치면 작은 치과일수록 얘기한 침묵의 그런 문화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침묵과 결속이 둘 다 동시에 이렇게 반반인으로 딱 50대 50으로 딱 있는 그런 조직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친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까지는 친해져야지 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두 개가 같이 있는 조직은 매우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 힘드냐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냉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이 연대 공통된 우리가 이제 이 업무에 집중해서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 친분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방해하는 침묵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 같이 있기는 근본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조직은 뭐 예를 들어 침묵이 80, 지금 20 그렇다고 어느 하나만 다 있기도 어렵겠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막 일에 집중해서 일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더 친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떤 직관은 뭐 침묵이 70, 뭐 아까 얘기한 연대가 3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 조합이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가 설탕과
이 원두의 조합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이 조직도 다양한 그래서 문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다 했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조직이 아주 없진 않다고 얘기해요. 두 개 다 나타나는 조직이 있긴 있는데 기업에서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종교단체 같은 거에서 그렇겠죠. 여기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둘 다 강한 조직이 이제 공동체 조직이라고 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거의 뭔가 종교적인 신념이 있지 않으면 어렵겠지. 그래서 종교 조직은 보면 막 심지어는 막 집단 막 자살까지 하잖아. 뭐 무서운 종교들 보면 그쵸, 막 영생교 막 이런 거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 그런 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자아가 없죠. 그래서 재산도 다 이제 n분의 1하고 막 다 공동 막 소유하고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뭔가 이제 이 전체 조직과 내가 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는 친목도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엄청 친하고 또 하나 연대도 엄청 강하죠. 그리고 어떤 그렇게 있고 기업에서 아주 드물게는 막 예를 들어서 애플의 초창기 막 창업 직후의 어떤 벤처기업 이런 거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씩 뭐 스티브 잡스 전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초창기에 보면 막 벤처기업 같은 거 보면 처음에 창업할 때 보면 막 그 CEO랑 그 밑에 몇 명씩 막 맨날 먹고 자고 같이 해버리잖아요. 막 회사 막 상장하면 막 자기 일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경우에 잠깐 나타난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조직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더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연대 그러면은 연대가 거의 별속이 거의 빵인 조직도 있을까요? 이 두 개가 같이 있긴 어렵다고 했어요. 같이 없는 조직은 또 가능할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조직도 있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그 대학 교수님들 사이에. 그렇죠. 그 사람들 별로 연대도 없고 별수도 없어. 약간 개인 플레이 한다는 거죠. 맞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페이닥터. 이런 전문가 조직은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런 파편화된 조직, 이걸 거의 파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편 조직은 지금까지 얘기한 면에서는 성과 면에서는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흘러가기 쉽다고 생각해요. 재밌죠? 오늘은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보고 사실 이걸 알고 나면 선생님들 나는 옛날에 항상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막 엄청 잘 나가던 조직 예를 들어서 막 엄청 대기업 GE 같은 게 막 얼마 전에 보니까 막 파산하고 막 이러잖아. 엄청 큰 대기업들이 막 없어지고 이러잖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막 거의 일본 기업 같은 거 옛날에 막 소니 이런 거 막 엄청난 막 그게 막 대기업이었잖아요. 막 혁신적인 제품 많이 내고 그랬는데 요즘 막 이제 소니 같은 거 막 거의 막 기업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도대체 기업도 막 나오는 제품도 별로 이렇게 삼성보다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침묵적으로 쏠리게 돼 있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과를 계속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 정치가 너무 난무하게 되면서 옛날에 노키아가 그랬대잖아요. 노키아가 핸드폰이 옛날에는 세계 1위였잖아요. 지금은 거의 파산했죠. 노키아 같은 경우가 이제 막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거의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1위였는데 그 조직에서도 뭔가 하나 새로운 신모델을 내려고 하면 막 고쳐야 되는 단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체 라인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정치인 거죠. 그렇게 가니까 자꾸 조직의 혁신 속도가 떨어지니까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체가 많이 접는 것도 사실은 나라도 그래요. 맞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렇게 성장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일본 같은 게 옛날에 우리랑도 훨씬 잘 살았지 요즘은 좀 일본이 많이 어려웠지.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이니까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 왜냐면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목표를 항상 생각하자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치생사가 됐는지 내가 왜 여기 치과에 와 있는지 이 목표를 자꾸 흐리면 자꾸 침묵으로 가게 되면 조직의 성과는 계속 멀어지고 그 치과는 점점 쪼그라 그 조직은 그 기업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이 많이 침체한 이유도 그런 거죠. 약간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그런 큰 그림도 이런 조직 문화랑 많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아무튼 요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결속하고 침묵하고 결속을 연대성, 침묵 번역이 조금씩 달라져요. 책마다. 침묵 중심하고 연대 중심하고였던 큰 두 가지 요소가 이전에는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좀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일을 하면서 우리 치과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치과, 내가 원하는 직장,
그러면 어느 모습인지, 어느 곳에서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이 클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또 진료에 대해서 또 하는 타이밍이죠. 교합 조정, 교합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